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박기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이제 더불어 뇌졸중의 진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반복인데요.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에 크게 두 가지 어떤 타입이 있고, 또한 증상은 이제 편측마비, 그다음에 언어장애, 시각장애, 안면마비, 안검하수, 심한 어지러움증, 심한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캠페인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계속 반복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편측마비, 그다음에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러움증, 그리고 극심한 심한 두통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119로 연락을 하셔야 되고, 또한 시간을 지체하는 다양한 어떤 시도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기고 난 다음에 병원으로 갔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진단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너무 이렇게 급하게 또는 응급에 준한 어떤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병원에서 이제 그 보호자는 또는 본인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슨 검사를 해야 되는지 또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더더욱이나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이런 설명을 듣는다 해도 사실상 그 설명의 어떤 내용에 치료가 잘 되었는지 아니면 치료가 안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론적인 것만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하나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뇌졸중이 의심되면 처음 가자마자 저희가 응급실을 가게 되면 좀 당황스러운데요. 응급실에 갔을 때 바로 응급의학과 전공의나 전문의가 먼저 접수를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약간 이제 보호자들은 거기에 이제 당황하거나 아니면 좀 이해를 못 하게 되죠. 왜 접수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환자의 차트 번호가 나와야 되고, 그 차트 번호를 이제 그 받아야지만 처방이 됩니다. 그래서 피검사부터 CT나 MRI 등이 이제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수부터 하십시오라고 할 때는 이미 그 환자들에 대한 검사나 각종 여러 가지 신경적 검사는 응급실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바로 응급실 수납으로 가서 검사를 이제 하기 위한 접수를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접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당연히 피검사 같은 것들은 당연히 이제 이루어질 거고 심전도도 이제 찍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뇌를 다루는 지금 상황이고 뇌 검사에 맞춰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뇌졸중 의심되는 환자는 머리 영상은 CT를 반드시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CT에서 크게 뇌경색이냐 뇌출혈이냐를 감별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치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막힌 거를 뚫어야 되고 하나는 뇌출혈이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든 흡입을 해야 되는, 또는 혈압을 낮춰야 되는 그런 이제 아예 치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CT를 먼저 찍게 되고요. 영상에서 보시면 좌측편이 뇌경색이 되고 우측편이 뇌출혈이 됩니다. 뇌경색은 CT에서 보시면 까맣게 보이게 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혈류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위가 사실상 허혈 상태로 빠지게 되고, 또 이제 그 허혈 때문에 이제 괴사가 되고 뇌조직 안에서 이제 괴사가 이루어지면 그 염증 세포가 생기게 되고 부종이 일부 발생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현상 때문에 까맣게 보이게 되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측 측두엽과 전두엽 그다음에 기저귀 일부를 뇌경색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뒤에 또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그 중뇌 동맥이 막힌 경우가 이런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게 되고요. 우측편에 보이는 이 CT는 뇌출혈입니다. 이 뇌출혈은 선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선지가 처음에는
아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주 하얗게 보이지만 그 하얗게 보이는 이 테두리로 보면 약간 까마면서 좀 하얀 것과 까만 거의 그 경계가 되는 그런 색깔도 있는데 이거는 급성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하얗게 보이지 않고 약간 까맣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미 제 출혈이 한번 되었고 또 2차 출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좀 응급 상황에 해당하는 CT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CT를 찍을 때 또 CT 혈관 조영술을 같이 처방을 합니다. 이 뇌졸중의 요즘 이제 프로토콜 가이드라인이 처음 이제 응급실 왔을 때 바로 뇌출혈을 감별을 하기 위해서 CT를 찍고 동시에 CT 혈관 조영술도 같이 해서 혈관을 바로 어떻게 확인을 해보는 시스템입니다. 조영제를 써서 이 혈액을 먼저 이렇게 조영을 시키고 그러면 조영이 안 된 그 이미지와 조영이 된 그러니까 조영이 된다는 말은 이제 조영제가 들어가서 혈관이 하얗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 이미지를 두 가지를 얻어서 그 값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하얗게 보이는 값만 남기 때문에 3차원으로 이렇게 재구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혈관과 같은 그림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혈관 그림은 3차원으로 돌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막힌 건지 아니면 어딘가 이렇게 꽈리가 형성되어 있는 건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CT 혈관 조영술을 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이제 MRI입니다. MRI를 왜 처음부터 찍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응급실에서는 가이드라인은 어찌됐든 뇌졸중은 빨리 뇌경색을 빨리 배제를 하고 뇌경색 같으면은 이 혈액을 이제 응고를 막거나 아니면 혈전을 용해하는 약을 써야 되는 그런 프로토콜 때문에 MRI까지 찍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CT를 찍고 바로 치료가 들어가는 거고 MRI를 찍는다는 것은 이미 초기 치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좀 더 정확한 어느 정도의 뇌경색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뇌경색 안에서도 또는 뇌출혈 안에서도 혹시 원인 질환들이 따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MRI 여기 사진에서 좌측 편이 뇌경색에 해당하는 부위고 우측 편이 뇌출혈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뇌경색은 이제 이 이미지에서는 하얗게 보이는 게 뇌경색이고 왼쪽 기저부에 아주 작은 혈관이 막혀서 저런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고요. 뇌출혈은 이 왼쪽 이제 보면 CT에서는 하얗게 보이지만 MRI에서는 다양한 색깔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MRI를 찍게 되면 뇌경색도 그렇고 뇌출혈도 그렇고 어떤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터졌는지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뇌출혈은 이미 급성 뇌출혈이 아급성 그러니까 급성기를 24시간 넘어간 뇌출혈과 함께 지금 현재 급성기 뇌출혈도 혼재해 있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MRA가 우리가 아주 많이 듣는 이제 그 혈관 조영술인데요. 실제 이제 건강 검진에 이제 보통 뭐 CT도 있고 뭐 MRI도 있지만 보통 MRI 이제 건강 검진 MRI는 MRA를 많이 체크를 합니다. MRA는 조영제를 쓰지 않고 그냥 이제 MRI에서 저렇게 혈관만 이제 얻는 값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조영제를 쓰게 되면 또 조영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알러지나 이제 아나필렉시스 같은 쇼크가 생길 수 있는데 MRI는 이제 조영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혈관을 비교적 안전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진을 이런 MRA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MRA에서도 이제 뇌경동맥, 목동맥, 그다음에 뇌경동맥, 외경동맥, 그다음에 머리 안에서의 여러 가지 혈관 기형들, 꽈리 이런 것들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검사들을 단계적으로 밟아가고 난 다음에 어떤 원인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배제하고 혈관 조영술로 넘어가는 환자들은 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큰 혈관이 막혀서 이 혈관에 있는 혈전을 끄집어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또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뇌출혈 안에서도 꽈리가 이제 생겨서 터진 경우에는 그 꽈리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뇌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코일을 밀어 넣는 코일 색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조영술은 심장 혈관 조영술하고 비슷한 건데 이렇게 혈관을 이렇게 조영제를 이제 주입을 하고 실시간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엑스레이에 어떤 그 혈관이 이 혈관 안으로 이제 조영제가 이렇게 쫙 코팅하면 그 혈관을 이제 아주 그 내경을 자세하게 보는 검사라서 사실상 거의 확진이면서 치료에 활용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뇌혈관 조영술을 모든 환자에서 다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 경우 또는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런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합니다. 뇌혈관 조영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뇌혈관 조영술은 X선을 이제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또 이 차폐를 이루어 이제 차폐도 해야 되고 또 이런 기계 자체가 좀 고가의 장비다 보니 모든 신경과나 뭐 모든 병원에 갖춰지는 게 아니라 이런 뇌혈관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보는 병원에서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조영술을 아마 해야 되는 경우에는 미리 또 이런 동의서를 받고 또는 안내 책자를 통해서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혈관 안으로 관이 이제 이런 조영제를 넣거나 아니면 시술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백금을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혈관 안에 어떤 손상을 발생하게 되면 2차적으로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서는 터져서 또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뇌혈관 조영술은 응급한 경우에는 바로 이제 설명하고 하지만 이제 어떤 검사를 또 정규로 또는 그 진단을 더 정확하게 하는 경우에는 좀 사전에 이런 후유증 합병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조영제의 또 어떤 투여 양도 기존의 혈관 조영술을 이제 CT로 베이스로 한다든지 MRI로 이제 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거나 또는 조영제 알러지가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조영술은 사실 이제 병변의 정확도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 슬라이드를 넣었는데 이제 요즘 뭐 건강에 대한 어떤 이제 의학적인 어떤 정보들이 인터넷 또는 매체에서 많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제일 이제 경계하는 것이 아주 작은 적은 지식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의료진과 협의를 할 때 마찰이 많이 생기고 이제 이견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나 보호자분들은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어떤 그 검사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해주느냐를 이제 많이 묻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가 하는 어떤 프로토콜이나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환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꼭 MRA, CTA, 뇌혈관 조영술을 다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또는 그때는 어떤 경우에는 MRA를 찍고 어떤 경우에는 CTA를 찍고 어떤 경우는 뇌혈관 조영술을 하는 그런 각각의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제 미사용을 하는 MRA는 이제 선별 검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건강 검진이라든지 이제 본인이 걱정이 되어서 검사를 할 때는 MRA를 찍어 달라든지 찍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또는 MRA를 찍는 이유는 이거는 아직까지는 확진은 아니고 한번 검사를 해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CTA는 조영제를 본격적으로 쓰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MRA보다 CTA가 혈관을 더 코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 더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CTA보다 뇌혈관 조영술은 시간에 따라서 이제 촬영을 하고 또 확대도 하고 그 부위만 딱 이렇게 보기도 하고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내경을 3차원적으로 구성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조영술은 거의 이 혈관을 보는 거의 끝판 대장 같은 끝판 뭐 검사 같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요. 앞서 봤던 이제 혈관을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이거는 이런 MRA는 혈관을 저희가 시각화하는 거라면 초음파는 어떤 기능적인 어떤 그 형태를 그냥 간접적으로 이제
계산값을 얻는 거죠.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는 일반 개인 병원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MRA나 CTA를 찍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인 것들, 비용적인 것들, 그다음에 또 이걸 자주 측정하는 해야 되는 경우들에서는 이 경동맥 초음파도 충분히 좋은 어떤 그 진단적인 어떤 가치가 있고 주로 뇌혈관의 폐색이라든지 협착 여부 등 또는 이제 혈류 속도들을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어떤 시스템이 되냐면 이런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일반 뭐 신경과나 내과를 갔을 때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그 뇌경동맥을 확인을 한 다음에 큰 병원으로 이제 그 리커멘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동맥 초음파도 충분히 혈관을 보는 좋은 진단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뇌혈관을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뿌리가 결국 심장이랑 혈관입니다. 그래서 그 심장에 대한 어떤 검사들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심장이 보통 기저질환 중에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이 심장 초음파 및 부정맥 검사를 반드시 루틴 정규적으로 해야 되고 또한 반대로 뇌졸중이 진단되는 분들이 발생하면 심장 초음파나 부정맥 검사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일과성 뇌허열 발작이라든지 머리 이상이 없다 해도 머리에 뇌졸중이 한번 지나간 흔적이 있거나 이제 어떤 의심이 되는 경우는 심장 순환기 내과를 의뢰를 드릴 텐데 왜 순환기 내과 치료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결국 혈관에 대한 검사는 이어 결국에는 심장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심방세동은 심장이 비대해지는 경우에 2차적으로 심방세동이 잘 옵니다. 그리고 또 심장이 비대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고혈압이 오래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심장이 커지고 그 심장이 커지는 것 때문에 그 심장을 따라서 전류들이 이동하는 것들이 스스로 이렇게 우회로를 만들어 버리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이제 불규칙적으로 뛰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확 수축하는 게 아니라 잔잔한 수축을 통해서 계속 그냥 그 모션이 가만히 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방세동이 의심되거나 할 때는 24시간 보통 우리가 홀터라고 하는 이제 연속형 심전도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들도 꼭 이제 더불어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뇌졸중이 사실 심장과 이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뇌졸중이 없다 해도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 한 번씩 MRA라 그다음에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뇌 혈관에 대한 검사도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이야기 드린 어떤 그 제일 큰 목적은 진단은 사실 증상에 대한 진단이 중요하고 또한 의학적인 진단이 중요합니다. 증상에 대한 진단은 앞서 뇌졸중 캠페인과 같이 그 갑작스러운 편마비, 그 다음에 그 어지러움증, 극심한 두통, 그 다음에 안면마비, 그 다음에 말의 어떤 장애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119로 가서 바로 이제 진단을 의학적 진단으로 이제 이어져야 되고 의학적 진단은 병원에서 응급에 준해서 검사를 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검사하는 의미는 이제 이런 백세 인생 이 TV 프로를 시청하는 분들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강의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뇌와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저는 이 뇌라고 해서 좀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쉽게 이야기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뇌졸중도 가족력이 있나요? 네, 뇌졸중은 뇌경색 뇌출혈인데요. 결국에는 가족력이 있죠. 왜냐하면 혈관은 사실 이제 그 습관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 고혈압이 가족력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당뇨도 마찬가지고
식습관부터 생활 패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어떤 가족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내 혈관에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그 부모님이 계시거나 가족 중에 그렇다면 검사를 선별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어요. 이 뇌경색과 치매가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 급성 뇌경색 같이 이제 큰 혈관이 막히는 거는 이제 치매보다는 이제 이런 뇌졸중, 중풍에 관련된 거고 일종의 이제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해서 이제 지나간 흔적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강의에 그 열공성 뇌경색을 이야기 드렸는데 그런 작은 혈관들이 막히는 경우들은 이 노화와 또는 혈관의 어떤 이제 퇴화와 관련되기 때문에 치매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공성 뇌경색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인지장애, 치매에 대한 어떤 예방과 치료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과 매번 이렇게 뇌졸중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백세 인생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뇌졸중이 골든타임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앞선 강의에서는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들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간혹 의료진과 그다음에 보호자와 또는 환자와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급한 어떤 병이 응급실에 왔을 때 그 가족들 또는 본인한테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이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하나하나 단계별로 설명했던 이유는 급성은 급성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또 그 외의 검사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이게 결국에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나중에 의료진들이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이제 급한 건데 진행이 왜 안 되냐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계신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